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서 짧게 표현한다면 고령자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고령자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그 법조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아서 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하면서 좀 강조를 할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여러분들 그 법조문에 나와 있죠. 고령자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채용하는 것을 차별을 둔다든가 혹은 뭐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법 자체가. 그러한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용어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자의 개념과 법률적으로 알고 있는 고령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령자 그러면 한 7, 80세 되신 분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에서는 그럼 고령자를 몇 세로 보느냐? 만 55세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만 55세를 무슨 고령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법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고령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고령자도 굉장히 젊습니다. 준고령자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꼭 만이라는 단어가 안 붙더라도 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나이가 아니라 법적인 나이는 다 만 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고령자는 50에서 55세 미만 이 사람들을 준고령자라고 한다. 이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안 보고 시험 본다면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개념과 고령자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개념은 같다. 재직자에 한정한다라는 거죠. 다른 쪽은 뭐라 그랬죠?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근로자로 보아주는 법률들이 몇 개 있었죠. 여기서는 재직자만을 근로자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기준 고용률. 그래서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그래서 사업주 너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령자에 대해서 이 정도 비율은 채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비율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이 비율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정부에서 제조업은 뭐 2%, 뭐 운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6% 이런 식으로 니네 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고령자는 고용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준을 제시한 거지 의무 고용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게 기준 고용률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령자법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고령자법이라고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죠?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죠. 이것을 시행하는 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 그죠?
근데 국회에서 너희 정부라는 행정부에서도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해라라고 책무를 주어놨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법에서도 정부 니네는 좀 이 법에 의해서 뭔가는 좀 어떻게 해봐라 좀. 응? 사업주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채용할 때 이왕이면 좀 고령자 좀 채용해줘.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무는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 차별 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위해서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과 시행,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이해를 위해 혹은 이해를 국민 일반의 이해를 돕고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구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한가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주래. 노력. 예.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동관계법규 시험 문제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법규 시험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숫자. 네. 좀 전에도 나왔었죠. 고령자 몇 세 이상이다? 55세 이상이다. 준고령자 50에서 55세까지다. 이런 숫자. 그 다음에 말장난. 해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혹은 노력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말장난입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에요. 싫어도 해라는 거예요. 싫어도.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로 나올 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다든가 혹은 노력해야 한다를 그냥 노력이라는 걸 빼고 해야 한다로 쓴다든가 지문을 그렇게 시험 문제가 좀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 시험은 숫자하고 이 말장난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력. 그러니까 뭐예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부에서 부탁하는 거지 반드시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집행하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령자 비율이라든가 혹은 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베이비 부모가 지금 굉장히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머. 굉장히 사회 문제로 되고 있죠. 1차 베이비 부머가 한 720만 명 정도 되고요. 2차 또 베이비 부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고령자가 다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게 직업능력 개발인 거죠. 그 다음에 고령자의 취업 알선, 재취업 및 전직 지원 등 취업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줘라. 그 다음에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관한 시책.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고용정책 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용할 때 연령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언제부터? 모집 채용부터 퇴직 해고할 때까지. 뭐 승진 전보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죠. 거기에 다 속하는 거니까. 그죠? 직장생활 하는 동안. 그 다음에 그러한 이를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연령 차별로 본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특정하게 연령 차별이라는 걸 쓰질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리해고한다. 해고, 자, 기준 1순위가 뭐 고졸 혹은 고졸 이하야. 뭐 2순위가 여성. 뭐 3순위가 예를 들어서 인사 고과가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떤 연령층이 주층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대라면 지금 여러분들 20대 친구들 보세요. 고졸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님 세대에서 보겠습니다. 50대를 넘어가신 분들, 이 입장에서는 대졸자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고졸자 이하라는 거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대도 있고 이 회사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60대도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고졸 이하다 그러면 주로 어디가 될 거겠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속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꼭 나이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계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차별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층에서 특별히 정리해고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연령 차별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 금지의 예외. 자,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물류센터예요. 근데 상하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게차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서 트럭에 실어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0kg, 30kg짜리는 번쩍번쩍 들어서 트럭에 실어줘야 되는데 뭐 45세 이상은 허리 아프다 못한다더라.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45세 이하만 뽑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이 등을 두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0대 직원이지만 10년 돼서 이 사람의 연봉이 훨씬 높고 50대라도 이 사람은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연봉이 낮다. 이런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할 때는.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예. 법에 의해서 혹은 규칙에 의해서 정년을 설정할 때는 그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이 뭐 A라는 지역이 뭐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한 10% 된다 치는데 A 지역에 갔더니 청년 실업률이 50%래요. 그럼 심각한 거죠, 사실. 그죠? 5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에서는 자, 이 A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청년층은 29세 혹은 32세까지를 청년층이라고 하죠. 이 청년층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서 30%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A 지역에서는 청년층만 특별히 뽑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런 것들이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연령 차별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고령자 뽑지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진정과 권고의 통보. 일반적으로 차별이다라는 것이 발생하면 보통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는데, 이 경우 연령상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하라는 거죠. 네, 노동위원회 처음에 가지 말고,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해서 차별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노동부에도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도 통보를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노동부에서도 이 차별 행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연령차별에 관련된 것들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과 권고라는 걸 통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노동부 장관이 피해자가 다수거나 혹은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를 불이행했다거나 반복적인 권고를 불이행했다든가,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거죠. 그 밖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권고를 불이행했다든가. 어디서 한 권고예요? 여기서 한 권고겠죠. 여기서 차별에 해당하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했겠죠. 이걸 계속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은 연령차별 행위 중지, 피해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노동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시정명령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피해자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누군가 했으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해주라는 거죠. 어디서? 노동부에서 3개월 이내에. 그죠? 여기서 차별이라고 판단이 돼서 통보가 온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이 서면으로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줘야 된다. 시정명령의 이유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정하는 기한이라든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한다면 그 불복 절차는 어떻게 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노동위원회가 아닌 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거죠. 진정을. 나 연령차별 행위를 당했다.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주는 이 홍길동이한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니네들 이렇게 지켜!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부에서부터 어떠한 그러면 고령자를 위한 지원 시책을 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구인이나 구직 정보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그래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직업 능력을, 직무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고령자나 준고령자에 대해서. 다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자, 사업주 니네들 나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고용하면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지도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 훈련,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가 고령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작업장을 개선하거나 무거운 거 못 든다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줘서 여기서만 올려주면 저쪽까지 옮겨 안 되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 고령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령자의 취업 발전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이런 취업 발전 기관들이 있지만 고령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령자 인재은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일반적인 고용센터가 아닌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라고 표현했죠. 근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라 가지고 별도로 있기보다는 고용센터 같은 데 가면 고령자 코너를 마련해서 고령자에 대한 특별하게 좀 더 잘 한다든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을 등록하거나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 적응 훈련이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회사에게는 고령자를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해주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핀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분들이 가서 구직 등록하면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만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령자 인재은행이에요. 그래서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딱 두 종류의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줘요. 그러면 그 민간 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짧게 쓰겠습니다. 그냥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직능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훈련기관. 자, 이런 두 가지 기관에서 고령자 인재은행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얘기했어요. 무료 직업 소개하는 비영리 기관이고 여긴 직능법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라 했어요. 여긴 교육을 해주는 기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뭐 하는 직업 소개하는 기관일 거겠죠. 그죠? 무료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보면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고령자에 대한 지금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인 구직 등록이라든가 취업 알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구인 구직 등록이라든가 취업 알선, 그죠? 그 다음에 취업 심한 고령자에 대한 직업 상담이라든가 재취업 상담, 직업 상담 혹은 재취업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하는 업무가 됐죠. 지정. 요청이라기보다는 지정.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자, 그럼 두 번째 직능법에 설립된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아니라 했잖아요. 교육기관. 그럼 뭐 하겠어요? 고령자를 위한, 다 고령자 뺐으니까 여기도 다 고령자를 위한 거니까 고령자를 위한 뭐겠어요? 직업 능력 개발이죠.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이겠죠. 교육이나 훈련.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또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고령자 인재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기관의 뭐 사업 혹은 업무죠. 업무와 관련된 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관으로만 무조건 돼 있으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요건이라든가 인적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이 두 기관 중에서도 시설이나 사람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럼 지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시설 요건. 이게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이게 그냥 지정될 수 있는 기관. 이거를 첫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래서 말한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시설 요건. 예, 첫 번째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이 가능해야 되니까 전화 상담이 가능한 전화 1회선 이상. 두 번째는 요즘은 사이버 상담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상담이 가능한 컴퓨터 한 대 이상. 여기서 인터넷 상담이라 했으니까 인터넷을 회선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겠죠.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사이버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실. 상담 공간을 갖춘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첫 번째는 운영 지원자가 한 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전담자가 한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인적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운영 전담자고 하기보다는 상담 전담자라 그래요. 상담 전담자 한 명 이상. 이렇게 각각 한 명 이상씩 2명 이상은 인적 자원이 있어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386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센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기능이나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스펙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중견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38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중견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고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경총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무역협회나 이러한 주로 경영자와 관련된 단체 등에서 이러한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이라든가 취업 알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고령자 적응 훈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을 그 고용센터에서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387페이지에 있는 중견 전문 인력의 범위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서 그 외에 국가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취업 박람회를 지원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령자를 위한 것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절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해서 첫 번째가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해서 제가 처음에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국가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너 의무적으로 이만큼 고용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의무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에요. 어쨌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준 고용률 고령자죠.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 의무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줘라. 그래서 그러면 기준 고용률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 고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은 2%예요. 전체 근로자의 2% 정도를 고령자로 고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2% 이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그 외의 산업은 3%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기준 고용률과 관련된.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는 반드시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현안 제출. 그래서 자, 제조업에선 2%, 운부임에선 6% 이렇게까지 고용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 아니라 그랬죠. 의무는 아닌데 고용 자체는 의무 아닌데 노동부에서 니네 얼마나 고용하고 있니? 라는 고용 상황을 보고해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그게 다음 나오는 고용 현황을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고용 현황, 누구에 대한 고용이야? 고령자에 대한 고용 현황을 보고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노동부 장관에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권고할 수 있다. 누구한테? 사업주에게. 네. 300인 이상 사업주겠죠. 300인 이상. 이 사업주에게 조금 더 고용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사업주가 300인 이상인데 제조업을 하는데 4%를 고용했어. 그럼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했을 때 혜택이 첫 번째는 조세 감면. 이건 반드시 해준다. 조세 감면 한다예요. 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 지원금.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다. 자, 이 말장난 조심하라 했습니다. 말장난.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거 다른 겁니다. 한다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고령자를 많이 고용했으니까 니네 지원금 좀 줄게.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세 감면, 세금 깎아주는 건 반드시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38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고용 직종의 선정.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그러면 뭐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고령자를 좀 많이 고용해 줘 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
고령자 고용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일들은 고령자가 하기에 괜찮은 일들이야 그런 직종이야 라고 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이게 고령자 고용 적합 직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커피숍에도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빙하거나 바리스타로 계신 분들 많아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금 좀 쉬었다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개발해서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발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 고용 직종이에요. 우선 고용 직종. 자, 사람이 비었을 때 이게 고령자가 하기에 적합하니까 우선 사람 쓰려는 고령자부터 먼저 채용해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용 직종은 국가나 공공기관은 이 우선 사람을 채용할 때 공석이나 혹은 신규 채용할 때 신규 채용 시 비어있다. 근데 그 자리가 우선 고용 직종이다. 그러면 반드시 고령자부터 채용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그냥 일반 사기업 그냥 이것을 제외한 기업이니까 사기업이 되겠죠. 그냥 노력하면 돼. 노력. 네, 여기서도 이건 의무 사항이고 국가나 공공기관 이런데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서는 의무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그냥 노력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고용 확대 요청.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 사업주에게 좀 봤더니 그 고령자 고용 기준율에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 그러면 야 조금 많이 좀 고용해줘.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요청할 수 있는데 고령자 비율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 조금 더 많이 고용해줘 라고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따른다. 그러면 왜 안 하는 건데? 라고 해서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안 따른다.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기준율이 이렇게 낮아요 라고 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정년. 여러분들 지금 그 정년은 만 60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거는 내년부터 시행하고요. 내년 2016년이죠. 2016년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건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보다 적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년이 만 60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2016년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되도록 지금 현재에서 노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에게 야 니네들 정년 몇 세로 하고 있니? 라고 노동부에서 제출하라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까지 정년을 뭐 몇 세예요 라고 뭐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어요 우린 이런 거는 보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A기업에서 입사한 지 한 30년쯤 됐어. 30년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7월 30일에 퇴직을 했어. 정년 퇴직을. 그래서 이분이 뭐 퇴직하기 전에는 월급여 300을 받던 분이야.
근데 A기업에서 보니까 이 홍길동 씨가 일을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도 어차피 그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냥 홍길동 씨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홍길동 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어차피 나가시면 쉬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재고용할 테니까 일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여러분들 입장이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대부분은 예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홍길동 씨가 지금까지 30년 다녔다 그랬죠. 30년. 그 다음에 월급이 300이지만 정년 퇴직하고 재고용을 했을 때는, 재고용 시는 새롭게 처음에 사람 뽑는 것처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속기간도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근속기간이 제로니까 연차 휴가도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위한 계산도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300 받았지만 150 드릴 테니까 일하실래요?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함부로 깎으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년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씨만 오케이 하면 150을 준다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재고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혜택이 있다, 기업에게는. 그래서 근속기간을 처음부터 산정할 수 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온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 날라. 왜? 정년 퇴직하면서 어차피 퇴직금 받았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 연차가 있었으면 연차 수당도 다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 제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정년에 대한 지원해서 퇴직 예정자 등의 구직 활동을 그러니까 보통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혹은 뭐 전직 지원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정년 퇴직 전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 조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장려금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다 아닙니다, 여기도. 예. 그 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에서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이나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줄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고령자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